그러니까 안 한다고 보통. 그치?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새끼는 나쁜 놈인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경찰에 넘겨야 된다, 이 새끼는. 경찰에 넘겨야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소주를 한 잔인가 두 잔을 먹었어. 그러니까 원장님, 안 돼, 선생님 지금 소주 한 잔 먹었잖아. 집 앞에 가는 거기 때문에 운전대를 자꾸 간 건데 경찰을 부르면 안 된다. 보내주자. 안 된다. 이 새끼야, 나쁜 놈이라 안 된다.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나 한 잔밖에 안 먹기 때문에 어차피 불어도 안 나온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사람이 한잔 하면서 진짜 자기는 그냥 자기 차인 줄 알고 탔어요. 그럼 자기 차 어디냐 못 찾아.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못 찾겠다. 완전 시꺼벌 보내죠. 그러니까 등치도 이만한 사람. 험상 높게 생겼어. 누가 봐도 범죄로. 이건 작정하고 탄 거지. 만약 여자가 딱 탔으면 칼을 이렇게 딱 들릴 수 있잖아. 그치? 내가 막 당신 일로 와봐. 내가 막 몸을 뒤지려고 했어. 흉기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러고 원장이 말려갖고 돌려보냈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치? 무서운 세상에 조심해야 된다고. 참 올 때. 항상 그때부터 되면 차를 탁 열고 들어갈 때 뒤를 봐. 내 뒤에 누가 타고 있는지 본다고, 내 차에. 그게 한 번 그렇게 시끄러워 하고 나니까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 돋는다. 그때 순간 생각해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뭔가 뒤에서 버스커면서 사람이 싹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정말 뒤에 어둡잖아. 시커먼 옷을 입었어 이 사람이. 뭔가 시커멓게 씩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시끄럽겠지. 잠 줄게? 그래 잠이 안 깨? 큰일 나네 이 자식들. 자 이제 조금 그래도 잠 깨지? 조심해 운전할 때. 그 와중에 얘기 들으면서 자냐 우리 예상이. 자 갑시다.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 맞아 안 맞아? X축 그려. 축이 얼마야? 축이 1이지. 위로 볼록 그래프를 그려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X의 범위 어디서 어디야? 2에서 4라고. 그럼 2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어디가 있겠지 이렇게. 대충 잡으라고 그냥. X축 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최대의 위치와 최소의 위치만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최대값은 F2에서 가지고 최소값은 F4에서 가진다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죠? 그럼 2의 값을 대입하면 빼기 4 플러스 4 플러스 6 해서 6이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8 플러스 6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해가 여러분? 돼 안 돼? 자 그 다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 364번 보자. 364번은 어떤 문제냐? 미정계수를 처박아 놓고 최대 최소를 알려줘. 떼기 x제곱 더하기 2의 2x 플러스 b가 x가 4일 때 최대값 9를 가진다. 얘는 범위가 제한된 범위가 아니야. 그 말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무조건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지겠지. 맞아 안 맞아? 위로 볼록이라네. 뭐만 찾으면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형 바꿀 필요도 없이 축만 찾으면 된다니까. 축이 얼마야? x제곱 a인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얘가 얼마? 4인 거야. 얘가 4. 그럼 a가 4일 때 최대값은 f a인 건데 4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a가 4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해가죠? f4가 바로 최대값이에요. a가 뭘 대입한 후 4를 대입한 후 f4를 다시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4 대입하면 얼마야? 32 플러스 b가 얼마이다? 9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7이 b의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정리해봐. 이해가? 사연이 돼? 사연이 돼? 이해해볼게? 정리 다 한 사람은 364
8번을 또 고민을 해봐. 또 여러분들이 푸는 시간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풀었어? 자, 다시 한번 풀어볼게. 축 얼마야, 여러분? x 이퀄 3이야. 맥축을 그려. 축을 잡아. 아래로 불러오는 그래프를 그려. 그지? 그 다음, x의 범위가 1에서 2까지야. 1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겠지? 여기서 최대가 될 거고, 여기서 최소를 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 아니고. 최소값이 3이라고 했으니 그 최소값은 F2에서 가질 수밖에 없겠지. 2를 대입하면 F2는 대입하면 4 마이너스 12 플러스 A 값이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A는 마이너스 8이 넘어가면 11이 A 값이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셨죠? 여기 가장 기본적인 최대 최소의 형태였던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지금 기본 예제들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그래서 확인 문제 하나만 더 쌤이랑 숙제를 줄이면 너희들이 싫어하지? 내가 만들어서 문제를 낼게. 확인 문제 풀면 숙제 하나 줄잖아. 그럼 너희들이 별로 안 좋아해. 숙제는 집에서 하는 걸 좋아하잖아, 너희들이. 그치? 뭐 반응 좀 해줘, 이 자식들아. 뭐 반응도 없어. 뭐 짜증을 낸다거나 어이가 없어. 이런 표정이 다들 뭐 내가 뭐라고 하든 반응이 없어. 무반응해, 이 자식들. 무반응 지금 오늘 완전. 이렇게 지쳐? 힘들어? 좀 더 쉬는 시간에 지금 아이스크림 한 개 사줄게. 싫어? 싫으면 말고. 좋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힘내. 아이스크림 먹고 좀 이따 잠 좀 깨고 수업하자. 자, 예제 만들게. 한 문제 너희들이 풀어보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완전 지랄이다. 그치? 모양이 완전 복잡하고 이런 걸 우리는 치환하는 형태의 최대 최소다.
치환한 후에 최대 최소를 구하는 유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치환을 하잖아. 치환 문자의 범위를 반드시 조사를 해야 돼. 뭐를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봐도 치환할 수 있는 모양이 요 전체를 t로 치환을 하잖아. x제곱 빼기 4x는 t에서 2를 뺀 놈으로 표현이 가능해지지. 요 플러스 1을 없애면 되니까. 얘를 t로 잡으면 얘는 t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럼 또 전개해야 되니까 지랄을 맞아지죠. 그러니까 제곱 안에 있는 전체를 t로 치환을 하고 뒤에 있는 모양을 숫자를 더하거나 빼주는 게 조금 더 계산이 간결해지겠지. 납득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인 거야. y라는 놈은 t의 제곱 마이너스 4t에 플러스 8에 4를 넣으면 플러스 12라는 t에 관한 2차 함수로 표현이 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x가 이 범위에서 t의 값도 범위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t를 y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얘들아. y 대신에 t 쓴 것 뿐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x값에 따라 t값도 변해 안 변해? 그럼 t의 최대 최소도 찾아줘야겠지. 그럼 t의 범위가 나와 안 나와?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 t의 범위를 가지고 다시 t에 관한 2차 함수니까 y의 최대 최소를 찾아가는 최대 최소를 2번 풀어야 되는 문제. 한 문제야. 즉 얘를 풀기 위해선 t의 범위 또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먼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 x축은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아, 지금 입이 갈라 있으 틀라 그러네. 따끔따끔하면 입술 트는 거지, 얘들아. 입술이 갈라진 느낌이지. 축이 얼마냐? 2다. x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는 거잖아. 얘는 R로 불러오면 이런 2차 함수입니다. 최대값은 여기서 최대를 가질 수밖에 없고 최소는 여기서 가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맞죠? t의 최대값은 요 말을 내가 fx라고 뒀다면 gx라고 둘까? gx라고 뒀다면 g-1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거야. gx라고 가져둔 거야 그냥. 분수 표현을 하려고. t의 최소값은 g2에서 가짐을 확인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1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되니까 7이 바로 t의 최대가 될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 대입하면 4,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네.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되죠? 이 t의 범위를 가져가야 돼요, 여기. 그것도 왜 웃어? 계속 둘이서 막 계속 쏙쏙 장난치면서 쏙 듣지, 지금? 안 자면 장난치고. 이 자식들. 졸려서 장난치는 거야? 자, t의 범위를 가져옵니다. 마이너스 2. t가 7 이하라는 범위를 가지고 다시 t에 관한 2차 함수를 생각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요놈 식기도 축을 가지지. t가 얼마? 2라는 대칭축을 가져 안 가져? 가지게 되죠. 그러면 t축을 그리세요. t축. 얘는 x축이었어요. x축. t축을 그리면 대칭축 2야. 아래로 블록이지? 아래로 블록 그래프를 대충 그리세요. 근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7까지야. 마이너스 2보다는 7이 좀 더 뭔가? 얘 얼마야? 뭔가? 반대로 그리면 잘못. 7은 여기 있겠네. 이렇게.
7하고 2는 5고 얘는 4니까 7이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최대를 어디서 가져? 여기서 최대를 가지고 여기서 최소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대칭축으로부터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비교 대상이다. 알겠죠? 그럼 최대값은 얘를 ft라고 놓으면 f 얼마? 7에서 가지게 될 거고 최소값은 f2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지. 7 대입하면 7, 7이 49 7, 4, 28 플러스 얼마? 12가 돼서 21, 33이 되나? 33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더하기 12가 돼서 8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y의 최대 최소잖아. 최대값은 33, 최소값은 8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수은 이해됐어? 정리 좀 해봐. 치환한 후 최대 최소다. 어디 빈 공간에 하나 잘 적어놔. 얘가 첫 번째가 돼야 돼. 거꾸로. 얘가 두 번째가 돼야 돼. 얘를 먼저 풀어야지. 결과적. 이해가죠? 쟤를 알아야, t의 범위를 알아야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거 정리하고 쉬었다 할 건데 다 정리하면 동시에 나와. 쌤이 카드 줄 테니까 편의점 가서 뭐. 자, 계속 문제 풀어보자. 문서 문제에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자 38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80번 풀어봐. 시간 줄게. 이게 어려워. 최소는 처음에는 380번 풀어봐. 380번. 최소나 최대값이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자로 나타나서 그 문자에 다시 최대값을 붙는 유형입니다. 최소의 최대를 구하라 또는 최대의 최소를 구하는 유형. 서술형으로 너무나 많이 출제되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서술형 출제라고 적어놔. 번호 옆에다가 380번 옆에다가 서술형으로 출제.
해봤어?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자, 상선 선생님 다시 한번 풀어볼게. fx라는 값은 x의 제곱 빼기 2ax 더하기 4a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잖아. 요놈의 최소값을 묻고 있으니까 대칭 축은 얼마냐? x는 꼴 a잖아. a. 아래로 굴러오는 분수가 축이 a고 아래로 굴러긴 이차함수를 그려보면 최소값은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최소값은 fa가 될 수밖에 없겠지. x는 이퀄 a니까 a를 여기다 대입하면 a제곱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이 되겠다. 이해되지? 요노마가 a 값에 따라 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지? 그 최소값을 GA라고 하는 거라고 보는 거를. a에 관한 다시 새로운 2차 함수로 나타내었다는 얘기야. 이게 납득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x가 a일 때의 최소값은 a이긴 하나 a 값에 따라 이 값도 여전히 변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최소값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최소값의 최대값. 무슨 말인지 납득가? 그럼 이 식기는 a에 관한 2차 함수야. 또. 따라서 GA라는 놈은 다시 또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3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놈의 최대값을 우리는 구하러 가는 거지. 이해되셨죠? 이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또 대칭 축은 A는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일단 여러분 항상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함수는 X에 관해서 표현된다? 아니야. 그냥 X로 쓰고 있는 것 뿐이야. A라고 표현되어 있든 B라고 표현되어 있든 그 모양이 A에 관해서 변하고 있다? 함수인 거죠. A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 이 값들도 변하니까 함수니까 함수의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A가 2니까 A축을 빠방 그려. 축이 얼마? 2. 위로 볼록 아무렇게나 그리라. 그럼 대칭 축에서 최대를 가질 수밖에 없지. G 얼마? 2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3에서 얼마? 7이 바로 GA라는 놈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정리해봐. 이번 주 월축 이참수 끝나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12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 시험지로 한번 1일 테스트 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앞에 거 좀 복습 좀 해. 시험 잘 보고 싶으면. 시험 범위는 다음 연산 전체 앞에 처음부터 2차 함수 활용까지. 고차 방금 여러 가지 방식 전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본인이 좀 공부 좀 해서 잘 보고 싶으면 공부 좀 해갖고 와. 3월달에 담배정이 그 성적에 따라 레벨이 정해지는 거야. 3개월 동안 총 6번의 시험을 보거든. 내신 범위로 보는 게 있고 모의고사 범위로 보는 게 있고 일단 그 모의고사는 일단은 100분짜리 시험이라서 안 보고 내신만 일단 여러분 한번 봐보자. 알겠죠? 지워도 될까요? 지웁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형태의 최대 최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135페이지 펴봐. 얘는 어떤 형태냐면 f x, y의 최대 최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표현이 좀 어렵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와 y의 관계식이야. f라는 게 꼭 함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관계식이라는 뜻인 거거든. x, y 점이 아니라 f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봐봐 여러분. f인데 x에 관한 관계식이라는 뜻이야. x에 관한 관계식 이퀄 y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 모양은 뭐냐? x에 관한 식이 x가 변함에 따라 그놈을 y라고 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이 가로 속에 얘를 g라고 잡고 이렇게 돼 있다면 x와 y의 관계식을 g라고 바라보고 있지. 예를 들면 좀 더 편해. g가 x의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쳐봐. 얘도 함수야.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변수가 두 개라고 해서 다변수 함수라고 해. 얘는 변수가 하나야. 1변수 함수라고 하고. 그러니까 보통 다변수에 관한 함수는 대학교 때 배우게 되는 건데 고등학교도 충분히 녹아져 있다고 얘기죠. x도 변하고 y도 변하는 함수라는 뜻인 거예요. 이 전체를 어떤 g라는 값으로 놨어. g값의 최대 최소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쉽게 말해.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 표현이 뒤에 가면 도형의 방정식에서 또 등장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꾸 익숙해지라고 미리미리 써주는 거야. 알겠죠? 등장 안 하면 안 쓰는 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y의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0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전체 최소값을 구해야 하잖아요. 근데 조건이 x, y가 실수다. 준 거지. 그러면 이런 다변수 함수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개념은 중요한 게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라는 거예요. 허수면 제곱을 하면 음수가 나올 수 있지. 하지만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뭐가 나와? 0 이상의 값이 나온다라는 게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야. 자, 요놈을 어떤 값인지 몰라. 그냥 K라고 가져보자, 우리가 저 값을. K라는 놈은 X에 1을 넣고 Y에다 2를 넣거나 X에 1을 넣고 Y에다 3을 넣거나 하면서 막 변화할 거 아니야. 그 값의 최대 최소를 찾는다는 얘기인데 완전적 식형태로 바꿀 거야. X제곱 빼기 4X는 X-2의 제곱에서 4를 빼면 같아지겠지. 맞지? 하영아? 그치, 하영아? X제곱 빼기 4X라는 값은 요놈의 값과 똑같을 거고 있다. 이해되죠? 그 다음 y의 제곱 플러스 2y라는 값이 있어. 저놈은 이렇게 또 바뀔 수 있겠네. y 플러스 1의 제곱에서 1을 뺀 놈과도 같겠지. 그리고 빼기 10을 하면 저 식의 변함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 식기는 이렇게 바뀔 거야. x-2의 전체의 제곱에 y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에 빼기 5와 빼기 10을 계산하면 빼기 15가 딱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돼요, 안 돼요? 자, xy가 실수니까 여러분 x 빼기 2의 제곱도 0 이상을 가질 거고, 그치? y 플러스 1의 제곱도 뭐 이상을 가져? 0 이상의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럼 0 이상인 놈과 0 이상인 놈과 빼기 15를 해서 계산을 하면 얘는 빼기 15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겠죠. 이해가니? 따라서 K의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X가 얼마일 때 그러면? 2, Y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저 식의 최소값은 빼기 15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하면 결국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어떤 식의 제곱 더하기 어떤 식의 제곱 더하기 알파. 근데 얘가 식이고 식이래. 얘는 뭐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알파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야. 실수는 제곱되면 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납득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또 더 370번을 자, 다시 한번 더 풀어볼게 또 370번 xy가 실수 x의 제곱 2y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5야. 요놈아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 지금. 그럼 x와 y가 동시에 변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걸 어떻게? x는 x끼리 y는 y끼리 좀 정리를 해보자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값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 2y의 제곱 플러스 4y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완전 정식으로 바꾸자. x-1의 제곱 빼기 1은 요놈과 같아질 수밖에 없을 거야. 맞지? 이해되죠? 플러스 2로 묶어내면 y의 제곱 플러스 2y가 될 거고 이렇게 y제곱 플러스 2y는 y 플러스 1의 제곱에서 1을 빼면 같아지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아이고 졸려. 자, 잠 좀 깨고. 여기까지 돼? 파악이 되니? 잠이 안 깨? 어떻게 스탠드 책상 갖다 줄까? 서서 할래? 자, 그러면 x-1의 전체의 제곱 2 곱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5 계산하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셨죠?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일 거고요. 얘도 실수의 제곱에다가 양수를 곱한 거잖아.